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고, 생각의 탄생 읽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면 69페이지 마르셀 듀샹이 재발견한 일상의 가치들. 예리한 관찰자들은 모든 종류의 감각 정보를 활용한다. 위대한 통찰은 세속적인 것의 장엄함, 즉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매우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온다. 사람들은 그토록 숱하게 욕조에 들어가면서도 몸을 담글 때 수면이 높아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물질의 비중이 배수량과 관련 있음을 간파한 사람은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였다. 많은 사람들이 망치질을 했지만 그 소리를 유념해서 듣지는 않았다. 쇠막대기건, 마림바의 나무키건, 첼로의 현이건 간에 물체의 길이가 음의 높낮이와 관련이 있음을 맨 처음 알아낸 것은 대장장이의 망치질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피타고라스였다. 사람들은 수없이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하늘이 왜 파란지에 대해선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여기에 의문을 가졌던 최초의 인물은 18세기 물리학자 존 틴달이었고, 그는 하늘의 색깔이 대기 중의 먼지나 다른 입자들과 부딪혀 산란하는 햇빛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가 개발한 몇 가지 기술은 오늘날 우리가 대기 오염도와 물의 청정도를 측정하는 데 쓰이고 있다. 생화학자인 알베르트 기오르기는 일상적인 관찰을 통해 비타민 C를 발견했다. 내가 색깔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다. 나는 아직도 색깔을 좋아한다. 색깔은 나를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만든다. 나의 첫 번째 의문은 왜 바나나가 상하면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는가였다. 그는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화합물이 산소와 작용하면 일종의 딱지인 갈색이나 검은색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발견을 통해 기오르기는 그 다음 단계의 사고를 할 수 있었다. 식물은 두 종류가 있다. 상하면 검게 변하는 것과 상해도 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왜 상해도 색이 변하지 않는 식물이 있는가? 답은 그 식물 안에 당 같은 화합물인 비타민 C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물이 지닌 비타민 C는 폴리페놀이 산소와 작용해서 산화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갈색이나 검은색의 보호 물질이 필요 없었다. 그래서 겉이 상했을 때 색이 변하는가 바나나, 변하지 않는가 오렌지를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과일들의 비타민C 함유량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세속적인 것의 장엄함을 발견하는 일은 과학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 미술의 많은 영역에서 일상적인 현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스트라빈스키는 진정한 창조자는 가장 평범하고 비루한 것들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를 찾아낸다 라고 했다. 무용가 머스 커닝햄은 선구적인 안무 작품에서 작은 동작을 추구했는데 이는 그가 스튜디오 창문으로 내다본 거리 사람들의 동작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들은 대개 큰 동작으로 옮겨가기 직전의 동작들이었다. 아무리 기묘한 동작이라 하더라도 거기엔 누군가가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무용가 애너 할프린은 누구든 동작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용수다라고 말했다. 마크 모리스는 일상의 동작, 예를 들어 껌을 씹거나 으쓱대며 걷거나 농구장에서 10대 소년들이 공을 다루는 동작을 이용해 춤을 만들어 왔다. 그는 우리의 모든 동작에 아름다움이 있고 모든 것에는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아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깨닫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이제는 고전이 된 그림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미지의 반역은 파이프를 묘사한 그림인데 거기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적혀 있다. 이 명백한 모순은 파이프란 단어가 파이프 자체가 아닌 것처럼 파이프 그림 역시 파이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수세기 동안 서구의 미술은 눈속임 사실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이미지는 단지 하나의 기호일 뿐 자연 그 자체는 아니다. 마르셜 디상의 기성품들은 눈을 치우는 삽이나 변기처럼 변형을 가하지 않은 오브제들인데 이는 보다 충격적인 미술의 재관찰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찾아낸 오브제들은 관람객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건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당신이 가장 생각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해보라. 많은 사람들은 뒷상의 오브제는 단지 수백 년 동안 발전되어 온 미술 기법에 대한 조롱일 뿐이라고 폄하한다. 그러나 듀샹은 이렇게 반박한다. 나는 그림이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에 봉사하도록 했을 뿐이다. 만일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본다면 그의 말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제스퍼 존스나 클래스 올덴버그 같은 많은 화가들이 우리에게 국기나 포크, 접시, 햄버거, 야구 방망이, 티백 얼룩 같은 것들을 주의 깊게 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상품이 아닌 관찰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과 관찰한 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마음이 하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주시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주시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없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루돌프 아른하임은 1969년에 쓴 저서 시각적 사고에서 사고라고 부르는 인지작용은 지각 너머의 지각보다 상위에 있는 정신적 과정이 아니라 지각 자체를 이루는 본질적 요소다라고 적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하루는 우리 부부의 친구인 밥이 조깅하러 나가는 길에 운동화하면 딱 떠오르는 상표의 하얀색 운동화를 찾으려고 신발장을 뒤졌다. 신발장 안에는 정장용 검은 구두, 갈색 구두, 샌들, 슬리퍼, 파티용 구두 등 각종 신발이 다 있었지만 그가 찾는 운동화는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그는 그 신발을 별 생각 없이 어딘가에 두었을 터였다. 그런데 어디에 두었더라? 다른 벽장과 침대, 소파 밑을 뒤지려고 하는 순간 해답이 떠올랐다. 그는 하얀색 신발을 찾았지만 막상 그 밑창은 검은색이었던 것이다. 운동화는 아까 그가 찾지 못한 신발장에서 즉시 발견되었다. 하얀색만을 찾는 마음에 그 신발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다. 신발이 어떠한 모양이라고 미리 짐작한 그의 생각은 그의 관찰력에 영향을 끼쳤다. 객관적 관찰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소설가 존 스타인백과 생물학자 에드워드 로리케치 멕시코의 코르테즈해에서 지낸 바다 생활에 대해 쓴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우리가 보고 기록하고 구축한 모든 것들은 모든 지식의 틀이 뒤틀리는 것처럼